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속 사건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 중인데 서울시가 성추행을 방조했다,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22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오늘 사건 큐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현재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관계자 한 명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한 명에 대한 관계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묵인했는지 여부,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 측 주장 중에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것이 거부당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특히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 젠더 특보, 이번 주에 경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임 특보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박 전 시장 찾아가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본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또 조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언제 알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이 지금 혐의가 적용되어 있고 또 고소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젠더 특보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도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추상적이나마 알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경위로 이제 전달이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는 서울시 내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실제로 이런 형사 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젠더 특보한 게 보고한 거 아니냐. 그럼 성범죄를 방인 내지 어떻게 보면 은폐했다라는 핵심 혐의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임 특보에 대한 진술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8일 밤에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는지도 아마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경찰청장 청문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김 내정자가 했던 언급 중에는 공소권 없음 조치는 타당하다. 하지만 진상조사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죠. 사실은 법적 절차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제 고인이 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겁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종결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피해자 측 변호사와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2차 고소를 추가 고소를 했죠 이미. 그것은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고 또 추가 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장뿐 아니고 서울 시내 시청 6층에 시장 집무실이 있고요. 그 주변에 주로 포진해 있는 인물들이 정무라인, 별정직 공무원 40여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전 비서실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젠더 특보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공보를 담당하는 특보 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년에 한 2번 정도 반기마다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한테 전달됐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상급자와도 당연히 협의나 상의나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이런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진행되던 시기에 누가 이 사실을 알았는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방조나 묵인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 아마 추가 고소를 통해서 서울시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조사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예. 연결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내용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경찰의 수사 이외에도 서울시가 밝혔던 조사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소위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랄까, 이의제기라면 이의제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조사단 자체가 그 출범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의 결정이 문제인데요. 예, 예.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했는데 애초에는 이 여성인권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 꾸리기 때문에 관은 서울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주말 사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도 어찌 보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100% 외부 인사로만 꾸리겠다. 여기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여성단체에게 자문을 요청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성폭력 상담소하고 예. 한국 여성의 전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측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이들은 서울시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조사가 서울시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예.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다만 100% 외부 인사로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 예. 꾸려지긴 꾸려질 것으로 보는데 그럼 서울시가 꾸려놓고 전폭적인 협조를 또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주제 다루면서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라는 질문을 두 분께 마찬가지로 드렸습니다. 네. 근데 주말 사이에 글쎄요, 뭐 지금 이 상황은 조사단 구성 자체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서울시는 이제 주체가 아니라 이제 조사 대상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손정혜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인권위 조사도 받지 않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 조사는 더더욱 이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피자 예, 측에서 지금 여성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제 수사하라 이런 목소리가 이제 시민단체나 법률가 단체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경찰 수사의 강제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지금 여성 변호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그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서 신청하지 말고 이 강제추행이라든가 성범죄 이 사건 수사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 청구하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으로 피해자 측 의사는 강제 수사해달라 그것만이 진실 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 네. 이런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 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법률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예. 그 방조범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강제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조금 더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방조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서 예. 결론적으로는 강제 수사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와 주장만 난무하고 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해자가 부존재한다고 하지만 예. 가해자 측근분들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 서울시 내부를 아는 사람들도 또 반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수사기관에. 이런 쌍방의 공방 절차를 통해서 일부 진실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얘기가 좀 돌아갈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내정자께서도 법 한도 내에서라는 표현을 네,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아까 원론적이라는 표현을 좀 네.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추가 폭로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지금 추가 기자회견이 지금 고소인 측에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좀 있어서요. 추가 폭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죠. 근데 추가 폭로가 지금 고 박 시장에 대한 대목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야기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는 아주 은밀하게 1대1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이게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고소한 내용이. 예. 그렇다면 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서의 다발적인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지금 그것이 존재해야 이 고인에 대한 수사의 일부까지도 기본적인 이 사실이
조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결합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추가 고소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 2017년부터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이제 연차로 4년 차, 적어도 이제 한 2년여를 재직을 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어떠한 그 관계들이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싶은 대목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미 사망한 가해자에 대한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전 경찰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할 것인가 또 검찰이 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국가기관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저는 애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시는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부처만 해도 넓어요. 여기는 지금 여성가족부, 지금 뒤늦게 이제 피해자로 부르는 게 법적으로 옳다. 그거 하나 내놓고 끝일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부도 뭘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경찰의 이 상급 부처, 행정안전부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들이 저는 이건 좀 굉장히 그 사망한 고인도 고위직에 있었던 이 인물인 만큼 결국은 이 진실을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공과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확인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범부처 이 진상조사 단이라도 꾸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적 수사는 분명히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얘기까지 해주셨고 손정혜 변호사께서도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뭐 구체적인 날짜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서 하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이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소인이 반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범죄를 대중들에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폭로하는 것이 자칫 어떤 사생활 침해 우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망자의 명예권 침해 문제와 공적 인물에 대한 행위 평가를 대중들한테 알려서 알 권리를 충족하는 권리가 충돌한다라고 보이면 통상적으로 이런 성범죄를 2차 폭로, 3차 폭로식으로 한 전례들이 많지 않거든요. 또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대중들에게라도 이런 피해 사실을 호소해서 그 진정성이라든가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심리일 수 있거든요. 관련된 기관이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기자회견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내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또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